통화 시스템 자체가 크립토에 유리하게끔 지금 흘러가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게 언행 불일치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시장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쓰레기고 담배보다도 해롭다라고 말했던 JP 모건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결제 토큰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덧붙인 내용이 뭐냐, JP 모건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예금 토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토큰을 사용하면 국경 간 결제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들이 직접 토큰까지 발행을 하려고 완전히 태세 전환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던 블랙록조차 과거 레리핑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트코인 돈 세탁 지표고 사기다 라고 했는데 올해 이 폭스 비즈니스까지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금융혁명이며 디지털 금이다. 이런 엄청난 발언까지 해줬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 이 1등부터 5등까지 블랙록이 무려 4개나 지분을 갖고 있는데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블랙록이 2대 주주면 과연 누가 1대 주주일까? 블랙록보다도 지금 이 채굴 업체에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미국의 채굴 기업 1위 기업인 라이엇 블록체인의 지분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 바로 전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무려 10%를 가지고 있어서 블랙록의 2배에 가까운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고, 2위 채굴업체인 마라톤 디지털 지분도 뱅가드가 블랙록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 월가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이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 블랙록이 3대 주주입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지없이 또 뱅가드가 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뱅가드조차 과거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뱅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그렉 데이비스가 2022년 5월에 암호화폐를 투기적 자산 클래스에 가깝다 라고 말해놓고 암호화폐에 가장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채굴 기업부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싹 다 모으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뱅가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미국의 1위 은행은,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은행 같은 이 미국의 1위 은행은 자체 블록체인 토큰까지 개발하겠다고 발뻗고 나섰고, 그리고 전 세계 1위와 3위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대놓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겠다. 이제 SEC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고, 뱅가드 그룹은 채굴 업체부터 스트래티지까지 그냥 크립토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을 싹 다 모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시 10K 갈 것 같고 5K 갈 것 같고, 유동성이 최저로 메마르고 변동성까지 메말라서 지금까지 잘 버티셨던 투자자들도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할 때 명심해야 되는 이 브라운관 안에 이 미디어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이 카메라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죽일 것처럼 하고 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사람이 지금 왼쪽 사람을 죽이려고 뛰어가고 있다. 브라운관, 이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과 실제는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월가의 금융 세력들, 금융 엘리트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금융 세력들의 모습이 지금 정확히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절대로 표면상 보여지는 것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한다면 절대로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가 없고 매번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험만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금융 엘리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생태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신다면 답은 여기에 있다. 지금 미국의 부채를 보시면 전례 없이 부채가 폭등하고 있고, 미국은 결국에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기축통화국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달러를 발행하면서 이런 지금 부채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미국의 지금 일일 이자 비용은 30억 달러를 넘어 연간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지금 뭡니까? 부채를 부채로 막고 있다. 결국에 미국 국채를 사면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거진 5%대에 육박해 있는데 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무슨 수로 이 이자를 지급할까? 미국에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도 지금 이
국채 이자,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은 없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 또다시 부채 발행해서 그 돈 가지고 이자를 메꿔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부채가 완전히 꺾이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전부터 부채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축통화국의 부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이런 상승률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로 미친 듯한 상승률, 부채 상승률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은 뭡니까?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이 파산당하게 부채를 발행 안 할 수도 없다. 결국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부채를 찍어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달러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미 지난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97%가 상실이 됐다. 근데 앞으로도 더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돈을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파월이 미친 듯이 머니 프린팅 한다면 우리는 이 가치가 계속 떨어질 이 화폐들, 이 종이 쪼가리를 뭘로 바꿔놔야겠습니까?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말하는 대로 금융혁명 자산으로 그 달러들을 바꿔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미국 최대의 자산운용사들부터 은행들까지 다 일제히 지금 비트코인에 보이지 않게 개입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수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만 아시더라도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냐 안 되냐, 뭐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통화 시스템 자체가 크립토에 유리하게끔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명분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족이 되고 있고, 그나마 연준은 지금 엄청난 부채 상승률의 추세를 완전히 꺾을 순 없다는 거 본인들도 안다. 다만 이 가파른 상승 추세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작년부터 뭐 했습니까? 계속 대차 대조표 축소하고 금리 올리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였다. 근데 그 결과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소규모 대출 기간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이제 얼마만큼 높냐? 과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지금 연체율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 지금 이 버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세계 산유국 1위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감산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또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기업들이 파산하면 직장과 집을 잃는 실직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파산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대로 가만두면 경제가 무너지는데 연준의 역할은 뭡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지키고 경기를 부양해야지 전 세계를 경제 위기에 빠뜨리면 안 된다. 연준의 역할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를 잡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가 경제 위기, 글로벌 위기로 빠지게 되는 것도 방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연준이 할 수 있는 일 단 하나다. 금리 낮추고 그 다음에 머니 프린팅, 돈 찍어내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유동성 공급돼서 좋은 시기가 온다. 그 시기가 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소규모 대출 기간, 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지금 미국 1위 은행부터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은 일제히 이 크립토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메말라 있고 대중들의 관심이 식어 있는 사이에 그들의 파이를 가져가려는 그런 엄청난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 될 거고 비트코인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다 팔고 도망가세요. 물론 그 의견도 존중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SEC 상대로 지금까지 576개의 현물 ETF를 신청했는데 단 한 개를 제외하고 575개는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확률은 99.8%, 승인이 안 될 확률은 0.2%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블랙록이나 JP모건, 뱅가드, 피델리티, 이런 월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하시면 지금 다 비트코인 팔고 시장 떠나셔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역행자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99.8%의 승률을 걸기보다 0.2%에 나는 베팅을 할래 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투자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작년이면 몰라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내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마감이 예정되어 있고, 5월 달에는 4년 만에 오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그리고 5월에는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 마감일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페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6월에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작년이면 몰랐지만 지금까지 버텨오셨으면 내년까지는 승부를 무조건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블랙록, 피델리티, JP 모건보다 똑똑하고 돈이 많으시는 분들은 제 말 다 무시하셔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내후년은 아니더라도 2024년까지는 한번 배힘을 딱 주고 버텨보신다면 분명히 인생에 바뀌는 정말 그런 엄청난 기회 시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리플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파트너와 손을 잡았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의 결제 파트너 자레드 아이작맨과 리플이 손을 잡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스페이스 X에서 결제를 하려면 시프트 4가 있는데 이 시프트 4의 억만장자 CEO가 바로 자레드 아이작맨이다. 근데 이런 자레드 아이작맨이 리플 손을 잡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리플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페이스 X와 또 연결되는 게 뭡니까? 슈퍼앱을 만들겠다는 X와도 리플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X는 이번에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세대 최대 금융결제 기업으로 거듭이 날 것이다 하면서 지금 X는 미국 전역의 결제 라이센스를 하나 둘씩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핵심이 될 브릿지 역할을 할 리플과 이 X 간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이 수면 아래서 형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목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한 또 엄청난 호재가 터졌는데 동남아시아 최대의 그랩에서 웹3 암호화폐 지갑이 추가가 됐다. 동남아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이 그랩이 얼마나 엄청난 앱인지 아실 겁니다. 배달부터 택시를 타거나 또 동남아는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모든 서비스가 다 그랩 하나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랩의 사용자는 무려 1억 8천만 명이나 된다. 근데 이 그랩이 지금 어떤 것을 발표했습니까? 지금 이 웹3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지금 그랩에서 어떤 크립토를 지금 지원을 합니까? 바로 폴리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동남아에서도 이 크립토를 채택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코인 3가지 중 하나인 폴리곤도 계속 수면 아래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뭔가 망한 것 같고 완전히 지금 유동성이 메마르고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암호화폐, 크립토의 확장성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의 관점도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어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려줬지만 지금 어제 양봉을 다 잡아먹으면서 또다시 25K로 내려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상방을 보려면 제가 봤을 때는 26.8K 이 박스권 상단 위에 일봉 종가로 돌파하고 종가로 안착을 해서 리테스트까지 완성을 해줘야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현물 포지션도 잡아보고 조금 롱을 볼 수 있자 라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은 괜찮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금 당장의 턴어라운드에서 바로 상승한다라고 확단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확실히 섣불리 방향을 잡으시는 것보단 조금 지켜보는 게 좋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CPI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면 신중하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땐 지금 이 GBTC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비트코인 신탁 펀드 상품인데, 그레이스케일 GBTC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관들의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은 여러분들처럼 레버리지 50배, 100배 해가지고 선물 매매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 방향이 어디로 갈지 판단을 해가지고 매집을 하는 그런 집단인데,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기관 지표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최근 가격은 약세를 보였지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코인베이스는 주로 미국의 기관들이 코인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거래소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엄청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또 한 번 기관들 매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 기관들은 지금 큰 방향성을 보고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절대 흔들릴 필요 없고, 어차피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결국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표는 지금 손실권에 있는 UTXO, 그러니까 손실권에 있는 지갑의 수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위치가 과거 코로나 당시에
비트코인이 대폭락 급락했을 때 수준까지 지금 손실 중인 지갑이 많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바닥인 구간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그 어떤 때보다 좋은 매수 기회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님들 말씀드리는 게 일봉으로 보면 뭔가 지금 폭락하는 것 같고 가까이서 보면 폭락이지만 연단위로 보면 우상향. 실제 지금 비트코인도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폭락이지만 멀리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봉으로만 봐도 올해 저점 대비해서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폭등 안 하고 가격이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폭락 시작이다, 비트코인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점점 더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내년에 뭘 앞두고 있습니까?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무려 반감기 전에 비해서 90배가 올랐고 두 번째 반감기는 30배, 세 번째 반감기는 7배 올랐다. 지난 반감기에 7배 올랐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절반만 상승한다라고 해도 두세 배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위치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반감기 사이클까지 놓치신다면 아마 그 다음 반감기에는 비트코인으로 인생 역전하고 부의 재분배를 하고 우리가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금의 금처럼 가격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이런 과거처럼 90배, 30배, 7배 오르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내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내년까지만큼은 지금까지 버티셨던 게 아까워서라도 배 힘 딱 주고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빠지면 정말 좋은 기회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셔서 긍정적으로 보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란 디테일한 실전 투자 정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클릭만 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내용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